네, 안녕하세요. 어른의 홀로서기 저자 이찬영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 책 전략적 공부기술이라는 책을 같이 나눠보고 있고요. 좀 참조할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제법 오랫동안 이 책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능동적인 학습 프로세스에 대해서 세 단계로 나눠서 같이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 그 저자는 공부를 능동적으로 지식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의가 공감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능동적이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지식의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인데 그것들을 능동적으로 해 나간다는데 그 공부에 아주 중요한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학습의 과정이 능동적이지 않다면 아무리 시간을 많이 쏟았다 하더라도 또 많은 양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그 학습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학습에 임한다는 말은 그 학습의 목표를 갖고 있다라는 말로 등치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을 때 그 동기가 유발되고요. 그리고 또 자연스레 집중을 하게 되죠. 뭐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독서를 할 때도 그냥 막연히 읽는 것보다 내가 이 독서를 하고 뭐 당장 며칠 후에 읽은 내용을 발표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독후감을 서평을 써야 된다거나 하면은 그 읽는 행위가 좀 더 달라지겠죠. 그런 목표를 갖고 학습에 임하면은 좀 더 적극적인 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목표를 갖는다고 그렇게 계획을 한다고 해서 그 목표가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계획하는 게 뭐가 필요하냐, 계획대로 안 될 텐데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에 물론 계획한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목표를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100%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방향성 있는 전진을 하게 하는 것이 목표의 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좌절한다 할지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걷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목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갖고 전진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그 갭들, 그 차이들을 잘 또 들여다보고 그 간극을 좁혀가면서 계속 목표 달성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목표를 자체적으로 갖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그 실패를 불문하고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서 전진하는 그런 모습들을 공통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좋은 유익들을 우리가 동시에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 내용에 질서가 부여되고요. 기존의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연결해서 비교하고 통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것을 이해하게 되기도 하죠. 또 모호한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범주화해서 조직하고 또 외우고 저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과정을 저자는 준비, 학습, 암기라는 이 세 가지 프로세스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는 또 세부 단계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준비 단계에는 의도 정하기, 선지식 활성화, 학습 단계에는 정교화, 줄이기, 체계화, 그리고 암기 단계에는 외우기와 저장, 복습과 다지기, 그리고 재생과 불러내기, 이렇게 전체 8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그 단계에 따른 세부 목록들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단계에는 의도 정하기와 선지식 활성화 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의도 정하기 단계에는 이런 겁니다. 의도를 우리가 정한다는 말은 넓게 얘기해서는 공부의 이유와 목표를 정한다는 일이고요. 가까이 얘기해서는, 미시적으로 얘기해서는 지금 이 시간 공부해야 될 정성적, 정량적 목표를 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분량, 그리고 목표 시간, 완성도에 대한 기대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내가 해야 될 어떤 분량을 정확하게, 그 의도를 정확하게 확정할 때 이제 몰입 단계에 들어갈 수 있고요.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의도 정하기가 굉장히 준비 단계에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지식 활성화인데, 이 선지식을 활성화하는 데는 두 가지 과정이 있죠. 하나는 이미 기억 속에 있는 관련 내용을 불러내는 것과요.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이 분야의 새로운 어떤 정보들을, 주변 정보들을 모으는 일,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선지식이 활성화되면은 공부가 한결 수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선지식이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주고요.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셈이니까 훨씬 더 다음 학습이 편리해지고 또 수월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선지식을 활성화하는 것은 뭐 공부 시작 전에 준비 작업으로 진행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공부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끊임없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지식들이 불러와져서 현재의 학습하는 내용과 버무려지죠. 그렇게 혼합되어서 좀 더 촘촘한 그물망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또 특징입니다. 두 번째 학습 단계에는 정교화, 줄이기, 그리고 체계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정교화는 새로운 사실이 선지식 속에서 통합되는 과정 가운데 이 공부할 내용들이 정밀하게 분석, 파악되고 이해되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학습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줄이기는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과 구별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솎아내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미 중요성에 상관없이 이미 익히 잘 아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은 일단 건너뛰고 내가 부족한 거, 잘 모르는 것에 집중해야 학습이 균형 있게 완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공부 효율이 좋지 않은 학생들 보면은 이제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거예요. 공부에 있어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굳이 또 반복하고 좀 불편한 내용들, 알지 못하는 내용들은 건너뛰는 그런 특성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계속 부족한 부분들이 부족한 상태로 남게 됨으로 말미암아 공부에 투자하는 어떤 시간 대비 좋은 학습 효율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혜의 비밀은 안 보고 넘어갈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 있다 라고 말을 했는데, 통찰이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제 학습의 내용 중에 정교화, 줄이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계화라고 있죠. 말 그대로 내용의 순서를 정해서 위계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범주화한다라고도 하죠. 그렇게 해서 공부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게 조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보통 이 단계에 이제 마인드맵을 많이 추천하고 마인드맵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꼭 마인드맵을 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구조로, 그런 개념으로 이 학습 내용들을 체계화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인드맵을 꼭 그린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다이어리를 이게 꾸미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이 매핑 행위 자체에 만족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위안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주객이 전도된 일이죠. 그 행위가 철저하게 학습에 효용이 되도록, 그렇게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암기 단계가 있었죠. 책에서는 암기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내재화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제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학습한 내용을 내 것으로 하는 단계를 말하죠. 자, 암기 단계에 세 가지 과정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외우기와 저장입니다. 네, 이 단계에서는 잘 알고 있다시피 반복이 답입니다. 그러나 이제 단순한 반복보다 시차를 달리한 약간 또 다른 방식의 반복 같은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인 반복이겠죠. 반복 학습을, 이런 복습을 피드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피드백이 유일한 학습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중요함을 그렇게 강조를 한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복습 다지기가 있는데요. 반복 단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또 반복해서 말하지만 복습을 반복해야 효과가 더 극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IQ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얼마나 효과적인 반복을 자주 하느냐, 그것이 이제 기억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그것의 관건일 것입니다. 내재화 단계, 즉 암기 단계 세 번째는 재생 불러내기입니다. 자, 이 단계를 겪어야 학습이 완성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이 발현, 아웃풋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하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히 책을 읽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글을 쓴다거나 책을 읽고 강의를 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웃풋을 전제로 책을 읽으면 좀 더 입체적으로 효과적으로 책 내용을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글쓰기, 말하기 이런 기회들을 좀 만들어 보시면 학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의 프로세스를 준비, 학습, 암기의 이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눠서 알아봤고요. 여기서 등장한 이제 핵심 키워드는 이 모든 것들을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즐겁게 공부에 임할 때 이런 모든 단계가 사실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능동적이지 않으면 시간을 쏟고 또 에너지를 쏟는 것이 그것에 비례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 능동적이 되려면 또 동기부여가 중요한데요. 이 동기부여란 거를 어떤 사람은 그 외적인 어떤 자극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언밸런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동기부여란 분명하게 외부에서 주어지는 요인보다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서 발현되는 것이, 내 안에서 끌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동기부여해야 그때 이제 진정한 동기부여가 되고요. 그 동기부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에 대한 어떤 선입견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선입견들을 좀 버리고 공부를 친구 삼는 거예요. 분명 성장에 대한 기쁨이 근원적인 기쁨이거든요. 그런 기쁨들을 기대하며 또 소소하게 경험하면서 서서히 내 안에 그런 동기부여를 군부를 떼는 그런 과정들을 좀 겪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능동적으로 학습에 임해지는 또 습관이 되고 그로 인해서 좋은 학습의 결과들을 누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도 돌이켜보건대 이전에 학생 때부터 그렇게 스스로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돌이켜보건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과거의 일이고 이제 지금 현재부터라도 이제 그런 학습의 동기부여를 제대로 해서 즐겁게 학습에 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100세 시대에 아직 많은 시간을 공부하면서 지내야 되고요.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또 좋은 성장의 결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같이 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